2023년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이제 9월달 시작입니다. 날이 이제 폭염은 없고, 비도 이제 좀 소그라들었으니까, 가을, 맑은 가을 하늘, 날씨 충분히 즐기십시오. 앞으로는 즐길 날이 없을 겁니다. 어제는 이제 모친 모시고, 원래 몇 달마다 하나씩 하는 거 있죠. 관절염 약 사러 강남에 갔다가 모시고 왔다가 다시 왔다가, 저희 이모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어제 이제 이렇게 살짝 가서 찾아뵈려고 했는데 잘 못 뵀어요. 나중에 제가 가족생애사 관련된 그 소설을 쓰게 되면 또 그때 또 말씀드리고 설명도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고사들, 손자병법의 손자, 물론 요거는 야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야사건 어쨌든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 거죠. 손자의 손자, 손자라고 하는 여기서 자자는 이제 성인 혹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뭐 공자, 맹자, 뭐 손자. 이게 손자, 여기서 두 번째 손자는 이제 할아버지, 손자 이런 의미죠. 손빈이라고 하는, 역시 유전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런 뭐 경세술, 처세술 뭐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국가를 경영하고 세상을 보는 비슷한 그런 손자를 그대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문제가 재주가 많은 애들이 굶어 죽는다고. 재주가 많다, 뭐 이게 자기도 자기를 알죠. 똑똑하고 뭐죠. 교만하고 자만해서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때서 그랬는지 일이 안 풀리는 거죠. 뭐가 안 풀리든 뭐 되게 당연한 거는 재주가 많으니까 여기 근심 저기 관심, 그리고 여기 저리 기웃 저리 기웃 많이 이런 것도 하고 뭐라.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여기서는 이제 옛날 얘기는 이제 지나가는 고승이 아니면 무슨 무당이 뭐 이런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앉아 있는 거지가, 근데 범상치 않아 보여. 그 사람이 이제 뭐 적선을 좀 했나 봐요. 얼굴을 딱 보니까 그 거지가 사실은 숨어 있는 고수겠죠. 손빈을 이렇게 보고, 말 위에 앉아 있는 손빈을 보고, 너는 다 두 다리가 잘리거나 두 다리가 못 쓰게 되면은 성공할 거다. 아니면 그때 되면 뭐 너의 이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느낌이 오겠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뭐 어떻게 해갖고, 뭐 어떤 얘기로는 지가 지 다리를 잘랐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비슷한 일이 있어갖고 다리를 못 쓰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 그렇게 돼서 손자 못지않은 국가 경영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다리가 잘리고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다른 이제 절박해지고
다른 뭐 이 잡다한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생존 혹은 뭔가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역량을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안에 있는 재주가를 표출할 수 있게 되는. 아직 뭐 제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 눈도 침침해지고 몸의 힘도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벌써 2주가 지났죠. 2주 좀 전, 보름이 넘는데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그런 뭐 우연이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저위험 권총 경찰, 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이 뭐 이 수보회의에서 얘기한 거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사본부, 사건본부에서 여러 얘기도 했지만,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죠. 오죽했으면은, 이 저희형 권총을 만드는 회사가 S&T 모티브라고 합니다. S&T 모티브. 상당히 뭐, 이 방산 쪽 소구경 화기라든가 이것저것 많이 일을 하는 회사 같아요. 혹시 걱정되는 거는, 혹시라도 이게 로비라든가 뭐 정치권 로비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지 않기를 바라고, 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뭐 굳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저희형 권총이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제작된 걸로 수천 정, 거의 다 무장시킨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경찰이 14만 넘어가는데 뭐 14만 정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몇만 정 이상 되고, 여기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가 뭐 탄약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뭐 사실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황금알을 앓는 거위죠. 이거를 이제 경계 경쟁이 아니라 특정한 업체가 개발한 뭐 수의계약 형태,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사가 자체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어요. 저희형 권총 제작사 S&T 모티브의 적정 물리력을 갖춘 스마트 대체 장비 개발 보고서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어떤 이 경찰 장비라는 거 이렇게 도입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이 장갑차 같은 거라든가 스와트 개념에서 이게 이제 중동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던 전쟁 무기들이 갈 곳을 잃은 상태에서 미국 국내로 도입되는 과정에서의 상당 부분의 많은 비리들이라든가 쓸모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다 공급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일종의 수요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방산과 경찰과 범죄와 정치권의 유착, 이런 것들. 자, 정부가 이 현장 경찰 저희형 권총 보급을 공식화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저희형 권총을 작년부터 개발했던 그 회사는 사실은 뭐 생각해보면 지금 주가가 쭉쭉쭉 거의 뭐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어? 안전성은 얼마나 보장돼 있어? 그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장비 도입에 대한 조달 관련된 어떤 법 규정은 지금 준수하고 있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 그건 그냥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이 얘기했고, 뭐 사실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경찰청장이 먼저 언급을 했고, 비슷한 얘기를 그걸 대통령이 확인을 해버리니까 사실 저 업체는 뭐 논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 그 다음에 저 권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권총 자체가 뭐 가볍고 뭐 했는데 그건 지들 얘기고, 또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애들 얘기고, 실제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그것을 합격하느냐 아니면 수요 요구를 충족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국방 뭐 방산 무기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고 막 뭐 광고하고 막 그랬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보니까 옆으로 가는 뭐 함정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 공중 폭발탄 같은 경우는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래요. 돼지 뒷다리에 발사를 해봤는데 5에서 6cm가 박혔다. 갈비뼈나 정강이뼈 보다 이게 박힌다는 거죠. 뭐 당연히 화약이 있고 플라스틱 총탄이나 하더라도 그게 머리에 박히면 죽는 거고 얼굴에 박히면 죽는 거죠. 그건 뭐 명확한 겁니다. 오히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게 안에서 부셔져 갖고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가 안에서 폭발하거나 아니면 안에서 뼈에 맞아서 터져 갖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체 보고서 아니면 그 실험 보고서는 없느냐. 사실 그 강철 탄두라고 하는 것이 관통해버리면, 사실 관통해버리면은 더 좋죠. 왜냐하면 수술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관통하지 않은 납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안에서 파쇄되는 것이 실제로 더 위험합니다. 뼈에 부딪혀갖고 거기서 부딪혀갖고 조각 나버리면 그 수술하다 다 죽어요. 사람 썩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권총에 대한, 그 플라스틱 탄두라고 하는 것에 뼈에 맞았을 때 부서지거나 조각나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게 아니라, 플라스틱 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폴리머 같은 탄을 써서 쫙 붙어버리거나 아니면 퍼져버리거나,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플라스틱이란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왜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한 적정 줄이 원래 38 같은 경우는 400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뻥뻥. 뭐 진짜 전쟁 총알이죠. 총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저위험이라고 하는데, 저위험이 35줄, 36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압을 할 때 이게,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테이저건 야 총나 칼 버려 라고 해서 퉁 쏘는데, 그럼 대퇴부라 이런 데 쏜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테이저건이 낫지. 전기를 통하니까 후유증이 비교적 적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관통해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어쨌든 수술을 하고 그럼 다시 그 비용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니, 38 같은 경우도 38이 뚫고 나오면은 같은 수술을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거는 뼈가 아주 부서질 수 있으니까. 이건 그럼 박히는 것도 수술하죠. 수술비가 적게 드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작사 애들은 35줄에서 389경이 380줄, 370줄인데, 그런데 6cm 들어갈 정도로 만든다. 대퇴부 6cm? 6cm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가급적이면 조준을 대퇴부를 한다고는, 생각해 보세요. 칼 들고 설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밑에 있는 걸 대퇴부로 쏜다 한들 맞다가 무릎 연골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아닥 뭐 이런 쏘다가 그 남성한테 성기라든가 뭐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개선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요구한 건 그거였어요. 고무총탄 아니면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거, 뭐 여러분 검색하면 되지만 핑 쏘면은 줄이 그물총 핑 나가서 쫙 해서 쫙 포박되는 거, 다리가 하는 거. 그리고 고무총탄 실제로는 요만해요. 나가버리면 이게 팍 폴리머 같은 형태로 해서 쫙 이만한 공이 돼요. 공이 돼서 펑 맞아요. 그럼 여기가 부러질 수는 있어도 뭐 얼굴 같은 이만한 게 푹 들어가니까 압축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개발 못 하느냐? 아니 개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또 발전시키면 되는 거지. 저위험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실제로 해봤느냐? 예를 들면은 막 칼 들고 설치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평균적인 훈련을 받은 애가 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제압을 했을 때 제압할 수 있는 율이라든가 어떤 비율 아니면 그 위험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있느냐? 데이터가 없어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좀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해봐라.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야 빨리 도입해, 예산 책정했어. 이건 순서가 아니죠. 지가 뭐예요? 지가 대통령이지 총을 쏴본 적이 있어요? 군대도 갔다 온 애가 저 LN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모르잖아요. 지도 몰라요. 그러면 총기 전문가, 제압 전문가 애들을 데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해봐고 그걸 가지고 도입을 한다. A, B, C 대안이 1, 2, 3, 4 그래서 이렇게 한다. 예산 이렇게 된다. 이게 안 되나요? 어차피 저위험총도 총은 총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 플라스틱 탄두가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박힌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6cm라면요. 얘들이 원하는 것도 6cm. 대퇴부 6cm가 대퇴부지만 생각해보세요. 심장 6cm면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굴 6cm 죽어요. 목 맞으면 죽어요. 급한 때 훈련 안 된 애들이 막 쏴대면은 그 테이저가 뭔 차이가 있는지. 물론 얘네들은 얘기를 해요. 현재 경찰 애들은 사거리가 테이저건은 5에서 6m다. 한 발이다. 그러니까 사실 테이저건은 그 부분이 있어서는 좀 많이 보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사거리가 3배다. 그러면 한 15m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5m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38에서 이제 중앙학교에서 저도 90몇 점까지 받아본 사람이지만 10발 쏴갖고 그건 이제 정지 자세에서 조준해갖고 10m에서 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m를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15m란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5m 안쪽은 애들이 달려들 때 한 발 쏘는데 테이저 한 발 쏘는데 이게 잘못 맞으면 자기가 다치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근데 10m 넘어가면은 실제로 달려드는데 한 발 쏘고 안 맞아도 다시 다른 발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사실 연사를 할 때, 연발로 쏠 때 빵빵빵빵 훈련되지 않고 그러면은 대탭을 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안 맞아요. 훈련이 안 돼서 안 맞으면 사실 심장이 맞거나 장기를 맞거나 상체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거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연사를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훈련의 결과이다. 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냐?
그 연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테이저건의 연사라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연사라는 건 박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총탄 아니면은 이 버블총탄 같은 경우는 연사가 가능하고 충격이 그래도 있으니까 탕탕탕니까 적어도 제압이 되는, 피 흘리지 않고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중동의 시위자들한테,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쏘는 거는 보통 어떤 것입니까? 이 고무총탄이라 하더라도 이제 딱딱한 고무예요. 맞으면 죽습니다. 못 받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장총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건 고무총탄이 하기 좀 어렵죠. 제가 말한 건 일종의 버블총탄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그게 소총이 아니라 권총보다 조금 큰. 그러니까 쉽게 이게 가슴에다 하고 뽑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형태. 아니 머리만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염 총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38이고 38보다 조금 작은 투투 38 정도에서 38총 총은 38과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거기에 이 실린더형의 총을 그러니까 저위험 권총이라는 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저위험 총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제 구라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좀 빨아주고 발라주는 다른 어떤 무슨 뭐 교수들이나 이런 애들은 좋다라고 하지만 그건 다 그쪽에 밥 같이 처먹는 그런 놈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비슷한 얘기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제가 들은 다른 우려 섞인 얘기들을 그거예요. 어차피 몸에 박히고 수술을 해야 되면은 어차피 그 돈은 물어줘야 되는 게 맞고, 국가가 물어주든 개인이 물어주든 결국은 손해배상이 들어가는 건 맞는 거고, 그 결국은 면책 조항에 대한 명확한 어떤 상황에 대한 면책이면, 상황에 대한 면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경찰관의 훈련 정도, 총기 앉았던 정도 상황에 대한 걸 정확히 매뉴얼화 돼야 되는 거다. 그럼 테이저건 이상의 효과는 없다. 결국은 사실 테이저건의 정확성이 낮아서 안 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문제는 테이저건을 쏴서 지지직 했을 때 여기에 심장에 물이 가서 죽었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할 때 누가 책임지느냐. 물론 개인이 물어주진 않는데 국가가 물어주지만 본인이 징계를 받고 그러는데 그걸 왜 감당할 수 있냐. 차라리 테이저건 넣고 옆에 있는 몽둥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방패로 아니면 이걸로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위험권총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제가 그래서 의심하는 거죠. 이 새끼들이 저위험권총 SNT 모티브와 쇼를 쳤나 아니면 뭔가 있나? 여기에 뭐 주식을 사뒀나? 예? 하여튼 근데 요 정권에 있는 대가리들은 하는 그 수준이 비슷해 갖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 함부로 뭐 제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위험권총은 아니다. 저위험권총은 진짜 헛발질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뭔 일이 이렇게 됐는데 막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바로 대통령이 저위험권총 사! 몇만 정 사! 내년 회사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검토해봐. 그리고 한 달 뒤에 보고해. 뭐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면밀히 외국에 그 비슷한 고무총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 그래 한번 빨리 도입 가져다가 실험을 해봐. 객관적으로 사람들 그 관련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나 아니든 누구든 어쨌든 그 보는 공개적으로 실험을 하고 해서 도입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무슨 S&T 모티브인가 뭐 하는 놈들 그냥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해갖고 일방적으로 수익을 안겨주고, 근데 실제로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도 없어. 있어는 지들이 내놓은 거야. 아니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내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 대통령이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어,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만약에 그러면 도입하기로 했어, 몇만 점 했는데 이상한데 아니래? 그럼 물어줄 할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도 한심하고 갑갑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식의 도입은 아닙니다. 윤희근이 얘가 이 돌대가리 새끼가 진짜 이게 경찰을 망쳐도 이 엉망을 망치려고 하는.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닌데, 무슨 뭐 정치의 뜻이 있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실 임기가 보장돼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좀 세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 지금 그 경력에, 그 허접한 경력에 경찰청장까지 했고 그렇으면 경찰이 좋은 일이라도 하나 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분명히 그냥 손이 그냥 지문이 없을 때 비비고 있으니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아니다. 이 저희연구원청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큰일 날 일이다. 다양한 형태의 장구를 공개적으로 실험을 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권총보단 조금 크고, 그래서 연사를 할 수 있고 휴대하지만은 빨리 대응할 수 있대. 이때 관통이, 그러니까 살상이 안 되는, 충격은 있지만 살상이 안 되는 그런 버블탄 같은 거 충분히 대한민국의 기술력이고 충분히 개발된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하고 개발하려고 그러지 않고 뭐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언놈한테 또 막대한 이득을 넘겨주고 이런. 그리고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현장 경찰들한테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사실 필요한 게 방패다, 아니다, 체포할 수 있는 이 줄이다, 아니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 면책이 필요하다. 지금 방검복도 없어요. 지금 저기 나가시는 거, 사람 나가는 거 보세요. 방검복 입을 그 무게가 안 돼요. 방검복 없다고 쳐. 그럼 기본적으로 이 조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도 다 빼주든가, 무게 나가는 거. 기본적으로 뭐 수갑 같은 거 필요하다 라면 수갑 하나, 3단봉 하나,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장비를 경량화하고 가볍게 하고, 대신 보호장구, 뭐 방검복. 근데 방검복도 대나무 방검복은 너무 무거워서 못해요. 케볼라 방검복을 하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결국은 그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윤희근이나 이 윗대가리들은 어떻게 하면 지들 뭐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는 장사꾼입니까? 예? 이거 참 한심해서 K방산 하니까 이제 이 K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걸 K 경찰 뭐 장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오늘은 머리 깎으러 나가야겠습니다.